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주말에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케아 아이슬란드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인보이스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넥스트 웹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글로벌 홈 퍼니싱 기업이죠. 네, 이케아의 아이슬란드 지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인보이스를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소매업체와 진행한 해당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또 해당 거래에서 사용된 디지털 화폐는 컨센시스가 후원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모네리움에서 만든 이더리움 기반 아이슬란드 크로나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스웨이드 바르펠스 모네리움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케아 아이슬란드의 디지털 화폐 활용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 화폐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슬슬 디지털 화폐의 유즈 케이스가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입니다. 네, 깔끔한 디자인과 저렴한 기업으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글로벌적인 가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인보이스라는 것은 무역업자들이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송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송장 거래를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러한 효율성 슬슬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실험해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더욱 찾아볼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효용성을 알아본 것일까요? 네, 미 의회 의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의회 의원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의원들은 각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이 디지털 화폐 출시에 나서면서 미 달러의 주도적인 지위가 장기적인 위협에 노출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에 의존하지 말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중앙은행으로서 전국적인 성격을 띠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한 책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해당 서신 속에는 페이스북, JP모건, 웰스파고 등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한 기업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화폐가 실현될 잠재력이 확인됨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역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미 의회 의원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즉 제롬 파월에게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리브라, JPM 코인 등 각 민간 기관이 발행하는 코인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코인들의 여파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및 속도 면에서 기존의 화폐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기존 법정화폐를 가지고서는 한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반증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스탠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죠.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서서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중국은 CBDC로 미국의 패권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는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선택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슬슬 느끼고 있을 텐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되는 미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0.24% 상승했지만 사실상 횡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998만원. 이더리움은 0.64% 상승하면서 21만 4천원대. 리플 XRP가 0.6% 상승하면서 3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네, 예전보다는 70%대보다는 하락을 했긴 했지만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증권시장 리서치 업체가 벡트 거래량 실망은 시기상조다. ICE 잠재력은 크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가 증권시장 리서치 업체 오펜하이머의 오원 라우 수석 애널리스트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시작이 실망스럽겠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벡트의 저조한 거래량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벡트의 모기업인 ICE는 고정 수익 분석 및 거래, 담보대출, ETF 거래 등 디지털 방면에 다양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디지털 화폐 분야의 대규모 도입을 위한 잠재력이 남아있다며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동시에 향후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증가할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다시 언급되는 벡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벡트가 얼마 전 오픈을 한 뒤에 많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죠.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빅 이벤트다.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켜 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할 뿐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었는데요. 하지만 벡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많은 브랜드들과 협력을 하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선물 거래 시장 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당장은 미미하더라도 결단코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물을 다루는 여태까지 없던 시장인 만큼 기업들이 실제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한 규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규제만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면 벡트의 선물 거래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선제적으로 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TO가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암호화폐 XRP에 대한 앞으로의 기능 강화 방안을 리플 커뮤니티에 묻는 글을 블로그에 투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XRP 원장에 XRP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제에 오르고 있는 것은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대신 XRP를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구조에서 가치로는 미 달러와 연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DAI와 다이와 유사한 구조라고 하는데 슈왈츠는 구상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된 특징으로 담보풀의 원장에 있는 XRP는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듯이 언제든지 원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모델은 완전히 분산화된 것은 아니다 라고 슈왈츠는 덧붙였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조직이 항상 코인과 연동하는 가격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즉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분산형 대장에서 발행이 되지만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코인과 패그되는 미 달러 등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네, 슈왈처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에 과세하기 위해 혹은 담보 부족의 포지션을 매입할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금 비율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XRP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선 미 달러 등의 법정 화폐와의 패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귀금속이나 주식 인덱스와의 연동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련의 강화 방안 중에는 다른 합의 메커니즘의 조정이나 소프트웨어의 자원 소비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메모리나 대역폭 등의 자원 소비를 절감하고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 측은 현재 XRP 커뮤니티 멤버로부터 일련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리플의 리브랜딩 소식이 나왔었죠. 혹시나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하기 위한 초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연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리플사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사의 행보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큰 변혁을 꿈꾸려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엑스래피드를 ODL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엑스커런트 XD하는 리플렛을 통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플사의 글로벌 운영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 리브랜딩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솔루션 이름을 통폐합 그리고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머리를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네, 앞으로의 리플사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책임자가 리브랜딩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큰 변혁을 할 생각인데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슬슬 준비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회사인 비트페이가 올해 말까지 리플 XRP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대형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회사죠. 비트페이가 2019년 말까지 리플 XRP를 지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투자 부분 엑스프링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자사의 플랫폼에서 XRP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원이 시작되면은 제휴하는 기업이나 소매점에서 XRP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비트페이의 제품 책임자죠. 션 롤랑은 이제 XRP에 대해서 처리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결제 수단이다. 또한 확장성도 높다라며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에 의해서 비트페이 월렛 사용자도 회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XRP의 소유나 결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비트페이는 이더리움의 지원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외에도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제미니 달러, 팍소스, 스탠다드 토큰의 3개의 스테이블 코인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비트페이는 그리고 지난해 IT 최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미국 판타지, 네, 스포츠 포털 업체인 팬듀얼 등의 글로벌 판매점을 통해서 10억 달러 초과의 결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1조 2,07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네, 규모의 결제를 처리를 했죠. 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에 의한 결제 규모는 확실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비트페이의 CEO 또한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비트페이의 기업용 서비스는 앞으로도 급속히 성장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의 은행의 송금보다 저렴하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죠. 올해 5월에는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인 AT&T가 비트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KT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겠다 한 것과 같은 규모의 소식이었는데, 네, 이러한 비트페이에서의 XRP로의 결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네, 이렇게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증가한다는 소식은 나오면 나올수록 반기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암호화폐 및 리플에 관한 호재들, 왜 가격이 안 오를까 생각이 항상 드시겠지만 암호화폐 규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상승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죠. 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ET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위스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아문 에이지와 암호화폐 자산 위탁 서비스 업체 비트코인 스위스 에이지가 협력해서 신규 상장지수 상품 즉 ETP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9대1 비율로 구성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 한일 레시암 아문 공동 설립자는 스위스 투자자들은 감독을 받는 해당 상품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두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USDC 보유자에게 1.25%의 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전용의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10월 3일에 출시가 되며 이미 출시가 됐겠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보유하면 그 보유액에 따라서 1.25%의 연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USDC는 코인베이스와 미국 암호화폐 결제기업 서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센트레이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는데요. 네, 덧붙여 뉴욕주의 사용자에게는 본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고 USDC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으며 네, 또한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의 USDC를 대출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예치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사용자의 암호화폐는 사용자의 것으로 항상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관이 되는데 코인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보상 프로그램을 다른 암호화폐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코인베이스 담당자 더 블록은 우리는 사용자가 자산을 늘리는 새로운 방법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이번 보상 프로그램보다 전에 암호화폐에 대해 학습을 함으로써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코인베이스 언을 또 제공한 바가 있었죠. 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지금 2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 또한 굉장히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이제 해외에서 한때 유행을 했던 코인베이스 아이디를 지우자 코인베이스 딜리트라는 운동이 퍼질 만큼 코인베이스의 이런 명성이 바다 끝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노력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2위로서의 이런 입지를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더욱더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 세금 납부 플랫폼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2일 미국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오하이오 크립토닷컴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로버트 스프레이그 오하이오주 재정부 책임자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예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내부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날 또한 오하이오주의 혁신은 지속될 것이며 오하이오 크립토닷컴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딱 단언을 했네요. 이들은 모두 오하이오주 법률상에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전 주 내에 통틀어서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이런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가장 선제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오하이오주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나왔지만 비트코인 세금 납부, 네, 이걸 한 게 지금 서비스 개시 이후로 10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취소하고 또 포기한다고 해서 네, 더욱더 포기만 한다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권 안으로서의 이런 입지를 다시 한번 더 보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빗썸 글로벌이 인도 규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인도 시장 확장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빗썸 산하 빗썸 글로벌이 현재 인도 규제 기관과 협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빗썸 글로벌은 이를 통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통해서 인도 시장 확장을 모색 중이다. 미디어는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블록체인닷컴에서 고위직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말부터 기관 영업전략 총괄, 글로벌 보안 책임자, 블록체인닷컴 대표, 지갑 상품 총괄 등 5명의 고위 관계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당사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리아나 두일레 구즈만과 재무팀 부사장 또한 사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스틴 선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트론 4.0 버전에서 트론 익명성 코인 프로젝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트론의 창업자이자 저스틴 선 SNS를 통해서 트론 4.0 버전에서 트론 익명성 코인 프로젝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트론 기반 익명성 코인은 트론의 유익한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이런 GK 스나크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의 코드는 이미 GitHub 내 트론 프로토콜 페이지에 공유되어 있고 이미 테스트넷에서 1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저스틴 선, 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 워렌 버핏과의 오찬을 다시 한번 일정 조율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정 조율을 빠르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부흥을 한 번 더 이끌어주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잡고 취소하고 이런 방방 뜨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오스의 CPU가 이상 가격 급등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최대 이게 몇 퍼센트죠? 3694.72%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IM 이오스에 따르게 되면은 전날 오후 7시부터 매 30분마다 이오스의 CPU에 가격이 주기적인 원인 불명의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를 최대 변동폭은 3694.72%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IM EOS 같은 경우는 매우 빈번한 이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일반 EOS 이용자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덧붙였네요. 네, 이오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비트파이닉스가 이오스 뉴욕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울트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슬러지 피드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인 울트라가 비트파이닉스, 이오스 BP인 이오스 리오, 이오스 뉴욕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울트라는 향후 이오스 IO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비트파이닉스, 이오스 리오, 이오스 뉴욕 등은 울트라 메인넷의 주요 블록 프로듀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거 해킹에 따른 보상 문제와 CEO의 2,5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 네고시코인스의 모 회사 그룹 비트코인 방코의 CEO 왜 이렇게 미사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CEO가 25,000 BTC 하나로 치면 약 2,51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는 과거 GBB가 해킹을 당해 사용자들의 피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CEO의 막대한 자산이 드러난 것인데요. 네, 하지만 GBB는 해킹에 의한 피해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CEO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브라질의 세무신고는 자율신고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답변한 복수의 법률 전문가는 브라질 법률에 따라서 CEO의 개인 자산을 사용해 기업의 채무를 메우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만약 GBB가 해킹의 피해자가 아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올리베이라는 비트코인에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7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지금
극단적인 뭐 익스트림 피어 뭐 이건 아닌데 그래도 공포 단계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인데요. 네, 이 37 정말 높지 않은 숫자이죠. 네, 2019년 4분기가 마무리되면 2019년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2019년이 마무리되고 2020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90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스 RP 기준 300원인데요. 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99.78원입니다. 네, 1원 떨어졌는데 네, 하루빨리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